세 개가 구분만 정확히 해도 우리가 토지 이용 계약에서 구분할 때 굉장히 괜찮죠.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게요. 토지가 공법에 대해서 많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토지에서를 보면 토지 이용 계약 확인서 보면은 용도, 지역 그거 나오죠? 뭐 주거, 뭐 일종 주거지역, 뭐 이종 상업지역 뭐 많이 나오죠. 용도, 지구, 그다음 용도, 구역. 이거 세 가지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토지 이용 계약서 보면은 뭐 용도지 용도지구에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어때요? 보기도 싫죠?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더라고요. 디벨로퍼나 토지 개발하려면 요거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요거 두 줄, 세 줄만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그냥 때려치고 싶어. 그냥 보기도 싫고.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디벨로퍼가 땅을 볼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깨끗한 거 땅이 있으면은 누가 못해 그거. 계획권에 하나만 딱 있어. 근데 계획권에 뭔가 이상한 게 들어가 있어. 그러면 먼저 개발하기 싫고 그러면 안 되죠. 개발업자는 뭐죠? 진짜 어디에 그냥 분묘가 잔뜩 있는 것 개발할 줄 알아야 되고 어디 그 남들 혐오하는데도 알아야 되는 것이 개발 아닌가요? 땅은 개발할 수 있는 개발하는 게 맞거든요. 그럼 요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려워합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 공법할 때는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취락주기가 뭐 어쩌고저쩌고요, 개발진흥인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공법이야. 공포의 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공통점을 찾아봤습니다. 강의를 10년 전에 하다 보니까. 그럼 뭐냐? 지역재화가 되는 거 있죠? 이건 땅이에요, 땅. 땅에 관련된 거죠. 지구가 들어간 것은 무조건 건물이죠. 건물을 보면 돼요. 구역자가 들어간 것은 무조건 행위제한입니다. 행위제한 완화가 있고 강화가 있어요. 먼저 이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이냐? 지구, 추락지구. 추락지구 예를 들어서요. 그럼 뭐예요? 건물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건폐 올려주고 용도는 100% 올려주잖아요. 개발진흥지구 예를 들어볼까요? 개발진흥지구. 지구 들어가죠? 개발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어떻게 해라. 그렇게 판단하면 돼요. 우리는 개발진흥가 뭔지 몰라 그냥. 근데 지구 들어갔잖아요.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진흥지구. 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추락지구. 추락지구, 자연치하 집단치하지구, 건폐율 60% 해주죠, 보통. 그러니까 건물을 어떻게 하라.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 뭘 고도지구. 건물을 높게 지어라, 낮게 지어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역이 있어요. 이건 뭘까요? 행위제한이죠. 행위제한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 뭐가 있을까요? 개발 제한 구역이 있다고 쳐요. 그럼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구역은 행위제한이라고 했죠. 그럼 개발 제한이 뭔지는 우리는 몰라도 돼, 그냥. 근데 그럼 워낙에 잘 나와 있으니까 인터넷에. 근데 개념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행위제한 준 거예요. 그 다음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위제한 준 거죠.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위제한 준 거예요. 구역자가 나오면 무조건 행위제한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 진흥구역. 농사를 짓기 위해서 행위제한 준 거죠. 농업보호구역, 행위제한 준 거예요.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 우리는 뭔지는 몰라도 지구가 뭐라고 했습니까? 건물이죠. 여기 지구가 있죠. 그 다음에 구역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는 뭐라고요? 건물 단위로 계획하는 구역이라고요. 행위제한. 이건 완화. 한 방에 해석하잖아요, 그냥. 지구 들어가면 무조건 건물이라고요. 지역 들어가면 무조건 땅이고. 그 다음에 구역은 무조건 행위제한이라는 거죠. 문화재 보호시설 구역. 그럼 행위제한이 있겠구나. 그러면 만약에 배출시설 제한 지역이 있고요. 배출시설 제한 구역도 있어요. 그럼 뭘까요? 배출시설 제한 지역이죠. 지역은 뭐라고 했어요? 땅이죠. 그 만약에 여기에 일대가 배출시설 제한 지역이에요. 이 땅에다가 아무것도 못 지는 거예요. 지역이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가 배출시설 제한 구역이라고 해요. 그러면 뭐는 최소한은 뭐는 해줘요. 행위제한이니까. 용어가 완전히 달라요. 용어가 완전히 다른데 우리는 똑같이 봐요, 그냥. 이건 아니죠. 그러면 이걸 먼저 보고 판단을 하고서 그 다음에 궁금한 거는 뭐 인터넷 찾아보고 못 찾아보면 되는 건데 뭐 학교시설 정화구역, 뭐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땅은 뭐예요?
땅은 이 전체가 다 해당되는 거죠. 만약에 그 공장을 여기다 짓고 싶어요. 공장을 지는데 우리가 개발하고 싶어, 창고나. 그럼 공장 짓는데 계획관리지역은 이거는 우리가 된다는 걸 알았어. 근데 여기다가 군사활성 보호구역 있다고 쳐요. 보호구역.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지구, 뭐, 높이, 최고 뭐 고도제야, 뭐 이렇게 주었다고 쳐요. 그러면은 공장은 계획관리지역이 된다고 쳤는데 군사활성 보호구역일 때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하시는 게 문제죠. 우리가 뭐라 하십니까? 구역이죠. 행위제한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을 짓 때 어떻게 지어라 행위제한 주는 거죠. 그러니까 파주도 연천에도 공장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고도지구가 있어. 그러면 그 파주 같은 데는 고도지구가 있잖아요. 많이 높이 제한이. 그러니까 파주는 공장을 짓 때 몇 미터까지는 지구. 고도지구는 건물이잖아요. 건물.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보러 다닐 때도 이렇게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공법을 어떻게 공부하십니까? 하나하나씩 다 공부하죠. 이러니 어렵죠. 땅 보러 가서 공부하러 가는 건지 땅 보러 가는 건지는 모를 정도로 너무 어려웠죠. 땅, 지역은, 지구는 무조건 건물, 구역은 무조건 행위제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반시설 부담 구역, 기반시설을 부담하기 위해서 구역을 행위제한 준 거죠. 개발진흥지구, 지구잖아요. 그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건물을 어떻게 좀 더 용도를 더 주거나 하잖아요. 개발진흥지구. 지구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구분만 정확히 해도 우리가 토지이용계약에서 구분할 때 굉장히 괜찮죠.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말 그대로 땅 보는데 어려움이 있죠. 최고의 제가 많은 분들 보면은 진짜 데벨로퍼들은 묘자리도 깎아서 개발하신 분도 있어요. 타운하우스들. 타운하우스 용인에 있는 동백에 있는데 거기가 타운하우스가 옛날에 묘자리였습니다. 묘자리. 근데 그게 지금 가보니까 어때요? 명당입니다, 명당. 묘자리가 왜 우리 부모님들, 조상님들을 아무 데나 모셨나요? 아니잖아요. 제대로 모셨을 거 아니에요. 양지 바른 곳에. 용인 동백 보면은 벌레들이 없어요. 정말 가보면 정말 햇볕도 잘 들고 삽니다. 그런 거 보면은 그렇게도 개발할 수 있는 것이 개발이죠.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좀 힘들지만 그 개념은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자들이라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역자라는 건 땅.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거부터 보이는 거죠. 지역? 그러니까 애당초 공장을 짓고 싶어.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가 뭐 농림지역이에요. 그럼 이게 있어도 이게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지역의 용도지역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용도지역이 되면 나머지는 해결할 수 있어요. 단지 뭐가 돼요? 돈이 되냐 안 되냐죠. 왜? 행위제한이 있으니까. 용도지역이 안 되면 아예 개발이 안 돼요. 그렇죠? 용도지역이 많은 공법하신 분들이, 토지하신 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아예 용도지역이 안 되면 아예 안 되니까. 그래서 용도지역 중요하다는 얘기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용도지역 볼 줄 알고 그다음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개발할 수 있다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게 아니죠. 요거보다 이제 지역보다 한 단계 더 큰 게 뭐예요? 권역이죠. 자연보전권역, 청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 임업균형권역. 권역은 뭐예요? 지역들이 모여서 된 거. 지역이 여러 군데 모여 있는 게 권역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괜히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욕구 있죠?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청장관리지역 이게 뭐예요? 청장관리지역 그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요즘에 청장관리지역으로 많이 해주잖아요. 그거 뭐예요? 지역을 청장관리를 하겠다. 그 땅 전체를. 그러니까 개발할 때 좋은 거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개발하기에 괜찮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땅부터 볼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 일단 개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방에 끝났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한 방에 끝났습니다. 우리는 맨날 볼 때 두산공략 어쩌고 저쩌고 뭐 배우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 그거는 배울 때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냥 한눈에 지역, 지구, 구역 이게 부시가 돼요. 그래야 땅을 보러 개발할 때 바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낮아도 다 지을 수 있구나. 단지 행위제한이 있냐 없냐, 건물이 있냐 없냐 그거죠. 그렇게 보시면은 땅은 훨씬 더 보기가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땅 하나만 더 얘기해 보면은 이 토지 이용 계획이 있어요. 토지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토지 이용 계획이 있어요. 여기가 용도 지역 들어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뭔가 지도 같은 게 들어가 있죠. 이거 뭐라고 부르죠? 거기서 지적도라고 부르나요? 아니에요. 뭐라고 부를까요? 확인도면이라고 부릅니다. 확인도면. 이렇게 불러요. 지적도라고 임야도라고 안 부르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여기 확인도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면을 확인해라. 그 얘기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다시피 도시계획 시설이 있을 거예요. 도시계획 시설이 뭐예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들어가는 게 도시계획 시설이잖아요. 근데 그 전 단계가 뭐죠? 기반시설이죠. 뭐 갑자기 공법이 막 나오니까 기반시설로 결정되면 도시계획 시설로 가죠. 그죠? 이 도시계획 시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반시설은 여기에 없죠. 대표적인 게 도로잖아요. 막상 가니까 현황도로는 도로가 있어. 근데 결정되면은 여기 반영돼요. 결정이 안 되면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인지 도시계획시설인지 확인하러 가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확인도면은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했으니까 서울시 도시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다 반영돼 안 돼요? 다 반영돼 있죠. 그러니까 다 들어가 있어요. 도시계획시설, 서초구, 강남구는. 근데 비도시지역은 도시계획시설 안 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길은 멀쩡하게 있잖아요. 집도 지어 있고. 그 기반시설. 근데 도시관리 결정되면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요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그 도시 지역에서 개발할 때 볼 때는 이것만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이것만 봐도 중개할 수 있죠. 근데 비도시 지역은 왜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기반시설이라는 개념을 여기가 없으니까 뭐 헷갈리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럼 임장하러 갈 때는 뭘 확인하려는 거예요? 요거를 확인하려는 거죠. 오폐수가 있나 없나, 국어가 있나 없나, 도로가 있나 없나. 여기는 그게 안 나오잖아요. 국어가 있는지 없는지 안 나오잖아요. 도시계획서는 이미 바닥에다 깔려 있잖아요. 이거 다 다니잖아요. 정화조니 뭐니. 그러니까 굳이 도시계획서는 확인 안 해도 건축하는데 상관없죠. 근데 이쪽은 기반시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차이가 뭐예요? 없으니까 뭐가 들어가는 거죠?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가요? 여기는 안 들어가요. 여기는 바로 건축 허가죠. 왜? 기반시설 다 있으니까, 계획시설 돼 있으니까. 이건 바로 건축 허가죠. 근데 비도시 지역은 개발행위 허가가 그래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반시설이 부족하니까 뭔가 없기 때문에. 근데 돼 있다. 그럼 개발행위 안 하고 바로 건축 허가를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개발할 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개념이 잡혀 있어야 앞으로 계속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돼 있어야 진행이 되는데 이 개념부터 헷갈리니까 여기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뭐 건축허가 받는지 안 받는지, 물론 우리는 건축허가만 내면 알아서 그냥 토목성 스타일을 다 해주는데 우리는 개발 이제 배우러 오셨으니까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부터 들어가는 건지. 그러니까 뭐예요? 없는 거는 확인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이 도시지역은 개발행위 허가라는 얘기 안 해요. 다 건축허가지. 다 건축허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왜 틀리죠? 건축허가 때 도로하고 개발행위 때 도로는 달라요. 개발허가 때 도로는 개발행위 허가 지침이 맞아야 되고 여기서는 건축허가 지침이 맞아야 되고 어느 게 더 까다로워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개발할 때는. 그래서 비도시적 개발하려면 그렇게 어려워하죠. 이런 데 개발할 때는 돈만 쓰면 다 하잖아, 사실. 이제 딱딱딱 지으면 되니까. 근데 비도시 조금만 여기 안 보이면 뭐가 그렇게 그냥 개발하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개념이 안 잡혀. 근데 이런 개념을 개발행위 허가하고 건축허가하고 차이를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요게. 그래서 요게 일단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용도지역 용도치고 요거 있죠. 요거는 확인도면.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 토지거래 허가를 막기 위해서 구역으로 행위제한이라고 했잖아요. 행위제한 준 거예요. 이해가 쉽잖아요, 그냥. 구역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행위제한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우리는 하루에도 몇 장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3분 하나씩은 볼 줄 아셔야 된다고 하죠. 이거 세 줄, 네 줄 있어도. 이렇게. 대공방어협조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뭔 말인지 우리는 이해가 안 가잖아. 여러분, 근데 구역에 들어갔잖아. 아, 행위제한 있는 거구나.
근데 이제 진짜로 투자하고 개발하려고 하래. 그때는 이제 네이버 열어보고 그때 공부하면 되죠. 근데 처음에 판단할 때는 이거 봐야 되겠죠?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뭐 토지 이용계 흥해가지고 한 달 내내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진짜 답답하죠. 그거는 안 되면 버려야 돼. 자기가 해석이 안 되는데 왜 그걸 들고 다녀. 근데 해석할 수가 있어야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거를 개발해야 돼서 메커니즘인데 이게 토지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알고 있어야 향후에 땅을 보러 가거나 뭐 할 때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항상 먼저 이거부터 얘기하는 편이에요. 토지 연구반 들으는 사람은 이거 그냥 다 아시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지금 외우셔야 돼요. 지역은 땅입니다. 지구는 건물, 구역은 행위제한. 그러면 이제 공용 산지가 있어. 이거 있죠. 그러면 이제 완충 녹지가 있고요. 접도 구역이 있어요. 접도 구역은 해석이 되죠? 도로가 붙었는데 행위제한 있네. 근데 이거는 뭔가 없잖아요. 그럼 지자 하나가 있죠. 그럼 뭐예요? 지역과 지구가 같이 들어간 거예요. 공유산, 그러니까 공유산이니까 그 산지가 까다롭다는 거잖아. 지역, 지구 다 들어간 거예요, 이거. 지 하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해석이 간단하죠? 그 다음에 뭐 완충 녹지, 그러니까 땅과 건물이 다 제한이 있겠구나. 그렇게 해석하면은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되죠?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도시, 자연, 말 보세요, 이게. 구역. 행위제한이 엄격한 거죠. 도시, 자연, 공원, 구역. 행위제한이 엄격하네, 이거.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행위제한이 있구나. 행위제한이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 가지 약한 것도 있고, 기반시설 부담 구역. 그런 것도 있고, 많잖아요. 그래서 구역이란 것은 행위제한.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 땅을 찾는데도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10분, 20분 동안 얘기했는데 요거를 미리 알고 있어야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봤고요. 그래서 지역과 지구, 구역 전체를 꼭 이해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땅을 볼 때 개발하려면요. 정말 토지 이용계약, 토기서라고 할게요. 그냥 토지 이용계약에서 토기서를 하루에 10장, 20장씩 막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때. 저 같은 경우는 현장 다뤘다 하면은 미리 토기서를 뭐 20장, 30장 봅니다. 그러고서 하루에 다 돌아다녀요. 저는 왜? 아까 그 확인하러 가는 거니까. 딱 갔는데 국어가 보여. 도로가 보여. 보이면 뭐하러 더 볼 게 뭐 있어요. 그냥 확인했으니까 오는 거죠. 그렇게 인터넷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하러 확인하러 가요? 밥 먹으러 가죠? 맛집 보러 가죠? 솔직히. 우리는 그게 아니라 확인하러 간다. 확인 도면. 그렇게 생각하셔야 임장도 빨리빨리 볼 수가 있죠. 대부분은 왜 가는지 모르는 거죠. 도로가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가는 거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거보다는 확인하러 간다. 뭘 개발이 되냐 안 되냐. 개발되고 안 되고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개발되고 안 되고 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